존재하는 원자에 그죠? 매우 자유롭고 매우 질량이 가벼워서 어디든 저기든 가려고 하는 놈이 누구였었어요? 전자요. 그렇지, 전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물리변화, 화학변화. 화학변화는 아예 물질이 달라지는 거야. 화학변화는 뭔가 비포, 애프터, 그러니까 비포 상태에 비해서 애프터 상태일 때 아예 분자 자체가 바뀐 거야. 분자의 변화. 분자가 달라지다. 물리변화는 분자는 똑같아. 분자는 동일하다. 자, 여러분 물이 없어 만약에 마시고 싶은 물이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 뭐라도 먹습니까? 중류수. 중류순을 먹으면 안 되고요. 왜요? 중류수는 자 우리 몸에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에 자 중류수는 H2만 있는 거예요. 많이 드시면 아니 되고요. 왜요? 자 H2만 있게 되면 이 H2라는 분자만 있는 거거든요. O 원자와 H랑 원자. 근데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는 저 물 분자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우리 몸은 그지? 우리 몸에 삼투압 있잖아. 우리 몸에 농도가 있잖아. 그래서 삼투현상 배워봤죠. 삼투현상. 물 밖으로 내보내면 여러분의 세포에 여러 용질들이 섞여 있어. 삼투 현상. 용질이 약간의 용질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물 타고 꼴딱꼴딱 저 중류수를 먹게 되면 이 물 분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지? 이쪽은 고농도인데 중류수만 들어있는 건 이 물 분자들만 있는 거야. 뭐 아주 일절의 무기압류랄지 이런 것들도 전혀 하나도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저농도의 액체가 들어와. 네, 저농도 액체가. 그러면 이제 저농도 액체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아니에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입자가 막 들어온단 말이야. 분자 운동에 의해서. 그러면 어때요? 체액의 농도의 변화를 급변시키기 때문에 그죠?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양의 중수를 먹게 되는 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냉동실에 얼려둔 수돗물. 냉동실에 얼려둔 얼음? 그렇죠. 여러분의 얼음도 정수 없으면요. 얼음도 없으면 이제 뭐 수돗물. 증류수라는 선택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안 되면 아니 흑탕물은요? 뭐 흑탕물은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수돗물이 제일 맛있대요. 수돗물이 제일 낫겠네. 수돗물 정 안 되겠으면 증류수 음악에 드시지 마시고 수돗물도 없고 중류수랑 흑탕물밖에 없다니요. 안 먹고 말래 그냥 안 먹고 말래. 그럼 죽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빠르시니까. 아니 죽지 말고 그냥 옆집에 빌려 그냥 옆집이요? 옆집에 빌려. 아니 사막 한가운데에 떨어졌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떨어지는데 한쪽에는 중류수가 있고 한쪽에는 흑탕물이 있어요. 차라리 오아시스 물을 증류시켜서 먹는 게 낫겠다. 증류수보다. 실험실에 있는 증류수보다. 오아시스가는요? 아무튼지간에 그냥 공부하자. 하라고. 자, 아무튼지간에 냉동실에 있는 얼음은 자 분자가 얼음은 물이라고 하는 액체 상태가 고체로 변하는 거. 그지? 고체로 상태만 달라져 있는 거죠. 자,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종류의 상태를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어요. 네, 저 배웠어요. 네네, 시험 배웠어요. 봤어요. 왜 배웠어요? 자, 알겠어요. 그러면 액화, 기화. 물이라고 배웠어요. 하는 건 이 물이라고 하는 윤기, 흔히 얘기하는 건 저 던졌어. O라는 원자와 H 두 개가 결합된 O 원자, H 원자 두 개가 결합된 저 물 분자가 약간은 서로 유동성이 있게끔 움직이는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의 상황으로 있는 거고요. 고체는 이 물 분자가 약간의 분자 간의 서로의 인력 범위에서 굉장히 가까이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네. 약간의 부피를 공간을 넓히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인력을 가진 채로 자 그래서 페트병을 얼리면 빵빵해져요. 맞아요. 페트병을 얼리게 되면 약간의 부피의 확장 모든 종류의 고체 액체 사이는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만 그래. 물하고 얼음만. 나도 물 분자라고 하는 배웠지. 얘네들이 차지하는 얘네들보다 얼음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훨씬 더 큰 거지. 자, 근데 분자 자체는 한 종류의 분자들이야. 똑같은 분자들이야. 분자 간의 거리만 달라진 것 뿐이야. 맞지? 그런데 자,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물 분자한테 내가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 저 물 분자에게 혹시 여러분이 마션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마션 예전에 마션인가 마슨가 마션 맞지? 그게 뭔데요? 화성에 가서 표류하게 된 일론 머스크? 우주인. 화성에 표류하게 된 우주인이 오래된 영화 아니에요? 한 2015년?
한 2013년 14년 맞다며. 3, 4년? 3, 4년인가? 인터스텔라 나온 이후로 인터스텔라 이후였어. 이후야. 스텔라는 봤는데. 인터스텔라 이후였거든. 그 영화가 화성에 표류하게 된 갑작스럽게 표류하게 된 그 우주인이 외계인 만나던데. 우주인이 보진 않았지만 조금만 버텨야 돼. 봤어. 버텨야 돼. 근데 이제 그 우주 정거장 안에 물이었기 때문에 거기 존재하고 있는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물을 합성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지? 자,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선생님이 물 분자 분자 상태로 그대로 안정하게 있는 동안에 얘네들한테 만약 어느 정도의 열 에너지를 주면, 지금 현재는 물이니까 열 에너지를 만약 줬다라고 하면 이 열 에너지는 이 분자 간의 운동만을 막 빨리 하게끔 하는 에너지로 공급되어서 이렇게 멀어질 거라고. 아주 거리가 멀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라고 하는 알가 분자 간의 거리가 먼 수증기라는 기체 상태로 될 거야. 이 정도의 열 에너지. 그지? 근데 열 에너지가 아니라 굉장히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전기적인 에너지를 주게 되면 그 전기적인 에너지가 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공유 결합된 상태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달라지게 하는 거야. 달라지게 하는 거야. 예, 달라지게 해서 열 에너지가 아닌 조금 더 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게 되면 전기 에너지. 실험해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원자의 중성 상태로 아울러져 있는 전자가 언제든 자리 바꾸는 운동을 할 수 있겠잖아. 훨씬 더 나의 에너지 준위가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 현재는 지금 이 물 분자라고 하는 게 산소 원자가 원자번호 몇 번이었어? 산소 원자 8번. 8번이랑 양성자 안쪽에 8개 있고 전자도 똑같이 8개가 있는 상태.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바깥쪽 껍질.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여섯 6개 있는 모습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섯, 6개 있는 모습으로. 블러스트로 생겼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이 모습으로 전자가 바깥쪽에 6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뭘 만들고 싶어? 안정된 전자 배치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수소 원자가 있었던 거야. 수소 원자 거의 전자가 수소도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자기 거 전자 하나가 있었는데 수소 입장에서도 누구처럼 헬륨처럼 전자가 2개 있었을 때가 안정된 전자 배치거든. 근데 일방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얘네들끼리가 어느 정도 원자들끼리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 나도 안정된 전자 배치를 하고 싶은데 산소 원자도 나도 안정된 전자 배치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전자를 어느 정도 네가 공유한 것처럼 인력으로 갖고 가라. 나도 네가 갖고 있는 전자를 어느 정도 인력으로 전자쌍을 가까이 공유한 것처럼 데리고 갈게. 이렇게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해서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자쌍 한 쌍을 서로 수소거가 또 와가지고 수소 원자가 또 와서 나름 이렇게 공유를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데스티니다. 돼요? 데스티니. 그래서 똑같이 8개라고 하는 안정된 전자 배치가 되고 2개씩이라는 안정된 전자 배치가 된 상태로 물 분자가 형성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는 화학에서 공유 결합이라고 해서 배워요.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여 각각의 모든 전자가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안정된 상태로 되고자. 그럼 그것도 CO2도 그래요? 맞아요. 이게 다야? 자, 전자 에너지 주기가 안정된 상태로 되고자 전자쌍을 공유하여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게 공유결합이야. 그래요? 돼요? 공유결합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런 물 분자들이 또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었어. 동일하게. 그런데 저 전자가 저 바깥쪽에 8개를 이루는 전자가 언제나 항상 그 위치 그대로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 얘네들을 들뜨게 할 만큼의 지금 물 분자 있잖아. 얘네들을 들뜨게 할 만큼의 어떤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잖아. 전자를 막 들뜨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보다 훨씬 큰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확 들어가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이 전기적인 에너지, 전자 에너지, 전기 에너지, 굉장히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안정된 결합들에 이루고 있던 전자들의 파동, 운동들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상태로 천년만년 그대로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전자들이 자리 바꾸는 운동들을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훨씬 수월한 사이즈가 작은 얘네들끼리 이렇게 전자성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겠잖아. 이것 결합들이 끊어져서 너랑 나랑도 막 움직이고 서로 이 분자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각각의 물분자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각각에 있던 전자들이 막 들뜨고 막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왜? 열 에너지는 그 정도는 안 돼. 열 에너지는 그냥 이 분자의 움직임만 증가시킬 수 있을 만큼이야. 근데 전기 에너지는 훨씬 더 짧은 파장이고 에너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들뜨게 할 수 있을 만큼이고, 그러다 보니 가벼운 양성자에 의해서 맴돌고 있는 얘네들은 언제든지 자리 바꿔서 새로운 수소 원자 간의 전자쌍을 공유한, 이렇게 되면 얘네도 나름 헬륨과 비슷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는 상태니까 이 자체로도 안정된 전자 배치를 형성한 거잖아 지금. 수소 원자 두 개가 서로 전자쌍을 공유해서, 수소 원자 두 개가 전자쌍을 공유해서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루고 된 거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짝꿍을 잃어버린 누구들은 산소 원자들끼리도 또 똑같이 야 나도 안정된 전자 배치를 하고 싶은데 얘네들 떨어져 나가버렸네? 얘네들끼리 떨어져 나가버렸네? 그럼 나도 안정된 모습을 이룰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떻게 산소 원자들끼리도 전자쌍을 공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오케이?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바깥쪽에 원래 산소 원자는 6개의 전자만 갖고 있잖아. 근데 8개의 전자를 갖게 된 것이 안정된 전자 배치인데, 그지? 얘가 산소 원자 입장에서, 산소 원자 하나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밖에 없어.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밖에 없어. 그지? 근데 나도 8개를 이루고 너도 8개를 이루고 안정된 전자 배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얘가 이렇게 가까이 오거나, 그치? 얘도 이렇게 가까이 와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너도 니꺼 전자를 내꺼 전자를 공유하자. 너 입장에서도 나도 니꺼 전자, 너도 내꺼 전자를 이렇게 공유하자.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치? 각각 8개씩 전자쌍을 공유한 모습으로 이룰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산소 원자끼리가 전자쌍을 공유하게 되면, 그러면 산소라는 우리가 마시는 그 기체가 되는 거야. 산소 분자. 또는 여기는 수소 분자. 그치? 여기도 수소 분자. 그러니까 어디 있다가 이 물분자가 여러 개들이 있는 이 상태에 전기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게 되면 그 전기적인 에너지가 막 전체적으로 전자들의 흐름을 들뜨게 하여서 그 전자들이 서로 자기 바꾸는 형태들로 안정된 모습을 이루고자 하는 형태로 재배치를 할 수 있다고. 재배치. 그래서 물분자 형태들만 있었던 모습에서 물분자가 아닌 서로 다른 양성자들끼리 또 전자쌍을 안정화된 형태로 이렇게 결합해서 새로운 분자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형성된 형태의 내가 맛을 맛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화학적인 어떤 반응을 시켜보게 되면 이 상태로 있었던 형태의 화학적인 반응하고 이 상태로 있었던 아예 종류가 다른 분자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냄새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죠? 맛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죠? 향기도 달라질 수도 있겠죠. 돼요? 이런 식의 전자의 이동, 전자의 새로운 자리 바꿈에 의해서 새로운 원자 간의 결합이 생긴 거. 그래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 거. 그걸 무슨 변화라고 한다고? 화학 변화. 네, 이걸 화학 변화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왜냐면 전자라고 하는 게 이동할 수 있는 아이니까. 전자라고 하는 게 에너지 준위를 안정화시킬 수 있으니까. 다만 무슨 에너지는 그 전자들을 이동시키게 할 전기 에너지. 더 낮은 에너지인, 그것들을 이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낮은 에너지인 열 에너지만 흡수되게 되면 분자 간의 거리만 멀어져서 분자의 배치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분자는 동일한 상태로 분자가 배열이 달라지는 거. 그건 무슨 변화야? 화학 물리적 변화. 물리 변화. 그러니까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분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로 분자만 거리만 달라지는 것들이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 변화나 고유의 성질을 갖고 변화하는 게 물리 변화인 거. 네, 고유한 성질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거리만 달라지는 거야. 분자 간의 거리만. 그게 물리 변화. 그래서 맛이 똑같아. 그러니까 물 대신에 얼음 먹을 수 있잖아. 물론 우리가
공기 중에는 수증기를 물 대신에 먹으려고 막 낼름낼름 해봤자 맛은 못 느끼지. 너무 분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제 수증기들도 어느 정도 많이 액화시키게 되면 물로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 같은 거, 그런 거, 뭐 이렇게 상태 변화라고 하는 형태들. 그리고 이제 모양이 달라지는 거. 맞아, 나무가 가구가 되는 게 물리변화예요. 나무가 가구가 되는 거 그 알지? 물리변화. 또는 뭐 어떤 거. 그냥 그 화학적 재질은 그대로 있는 채로. 분자 성질은 그대로 있는 채로 형태가 달라진 거. 이런 거. 막 유리가 깨졌다거나. 담금질은요? 그지? 뭐? 담금질. 담금질이 뭐야? 이거 그렇게 특이한 거 없고. 담금질? 여기 대장정이들이 어. 일부러 칼에다 열을 내서 어. 물 또는 기름에다가 담그거든요. 뭐 잠궈. 담가서 이렇게 그러면 더 담가서 하고. 강도가 더 세지거든요. 그건 화학변화. 화학변화. 그건 화학변화. 오케이. 그리고 자,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조금 더 세고 조금 더 화학적인 좀 더 변화를 계속 주는 거야. 당겨주는. 맞아. 특히나 이제 철이랄지 이런 칼들이 철 재질이잖아. 근데 열을 받게 되면 철이나 이런 그 철을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이 많이 전자들이 튀어나갔다가 다시 결합하거나 산소와 결합하고 나서 강도가 좀 세죠. 산화철을 만들면서. 그거는 이제 열을 받는 철들의 연소가 단순히 물리변화라고 하긴 하죠. 화학변화도 일어나는 거고. 자, 그럼 화학변화는 뭐겠어? 승민아. 화학변화는 그 뭐냐. 분자가 달라지는 거. 그 뭐야, 포도가 포도주 되는 거. 맞아요. 맛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포도가 포도주 되게끔 할 때 하루 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하루 아침에 이 포도에 내가 술을 섞었다 해서 포도주가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궁금한 안 게 만들어봐서 모르시겠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김치가 있잖아요. 네네. 김치가 익으면 혀지잖아요. 네네. 그럼 그건 물리변화예요, 화학변화예요? 물리변할까요? 화학변할까요? 김치의 맛이 달라졌죠. 그럼 화학변화. 네, 맛이 달라졌어요. 김치 안에 우리가 젓갈 넣잖아. 그 젓갈에 해당하는 여러 그 젓갈 속에 존재하는 분자? 입자들 있어. 효소 분자들. 효소 분자. 그런 효소 분자들이 김치 속에 있는 그것과 또는 산소와 적당하게 맛을 이제 막 만들어내는 여러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공간에 배출을 시키니까 그것들하고 같이 섞어져서 맛이 달라지게 된 거지. 맛이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된 거다? 그렇지.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 거야. 화학변화. 오케이. 그래서 자, 분자가 달라졌다. 맛이 달라졌다. 냄새가 달라졌다. 이런 거 다 모두 다 새로운 분자가 탄생된 거야. 오케이.